오늘은 달프 C형에 관한 저의 자잘한 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불어는 16년도부터 시작하긴 했었는데 제대로 시작한 건 18년도 4월에 이때 배영 보려고 제대로 프랑스어를 파기 시작했고, 그때가 아마 제가 아두 정도 단계였을 거예요. 말이 좋아 아두지 보통 사람들이 3, 4개월 정도 하면 알게 되는 그 정도 단계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프랑스어 독학이 시작됐고, 결국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21년 5월에 C형까지 취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계속 프랑스어만 공부한 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하면서 중간에 자주 쉬었죠. 그래서 실제 준비 기간에 배영 따는 데는 4달, 배두는 8달, C형은 7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그동안에 달프를 준비하고 싶어도 단일 학원이나 그런 게 없어서 혼자 독학을 했었는데, 저처럼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팁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책은 크게 디디에 거 썸폭성 헤이시트가 있고 클레 거 ABC가 있는데요. 달프 단계에서부터는 이렇게 C형 쇄도가 한 책에 반반씩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디디에 거 17년도 판이고 이게 클레 거 19년도 판이에요. 둘 다 개정된 달프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우선 디디에는 달프라는 시험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달프라는 시험이 쌍떼즈라는 처음 보는 그 부분을 빼고는 수준만 다를 뿐이지 문제 형태는 달프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쌍떼즈도 제가 이따가 쓰기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작성하는 법이 이 책보다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델프-달프 체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책을 건너뛰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델프-달프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의 가장 큰 단점은 방법론에 너무 치중하고 실제 모의고사는 1회분밖에 안 실려져 있어서 실제 시험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가 실제 시험보다 너무 짧게 나오고 짧은 오디오 파일들로만 나오다 보니까 실제 듣기 시험에는 별로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점까지는 아닌데 이게 책이 생각보다 얇아요. 어차피 C형 파트는 이거 절반뿐이고 중간에 지엽적인 내용도 많고 글자 폰트도 좀 큼지막해서 그런가 저는 한 3, 4개월 정도 보니까 이거 다 봐버렸어요. 다음으로 클레는 실전 위주의 예제 중심인 책이에요. 실제 시험과 제일 유사해서 시험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재본다거나 채점하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제가 워낙에 많아서 디디에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책 뒤편에 나와 있는 이거 뿌띠플리스도 유익한 내용 많으니까 책 사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난이도는 이 책이 디디에보다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듣기 파일에 스크립트가 너무 작아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책에 딸려 나오는 듣기 파일을 디디에는 CD도 물론 나오지만 디디에는 거기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클레는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안에 동봉된 CD를 읽어가지고 핸드폰에 옮기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CD롬 리더기를 구하거나 빌리거나 어떻게 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책들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각각의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달프 듣기라고 해서 델프 듣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문제 양식도 비슷하고 말하기 속도도 이미 배두에서부터 실제 라디오 파일을 갖다가 쓰니까 별반 다르지 않고 그냥 달프가 지문 길이가 좀 더 길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좀 더 전문적이고 그에 따라서 어휘들도 조금 더 심화된 단어들이 나오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듣기 공부 방법으로는 쇄도잉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어떤 언어든 간에 쇄도잉이 듣기 공부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하면서 듣기도 공부하고 독해도 공부하고 동시에 작문이나 말하기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받는데요. 저는 쇄도잉이 끝나고 분석이 완료된 파일들을 계속 돌려들었거든요. 출퇴근길이나 집안일 할 때나 심심할 때 맨날 듣고 잠잘 때도 들었었는데 집에서나 길에서나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아마 100번 정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들이 뭔가 뇌리에 꽂혀요.
여기까지가 저의 쇄도잉의 완성인데요. 이 문장들은 이제 진짜 제 것이 된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런가 장문이나 뭐 말하기 할 때 그 문장 그대로 억양이나 톤까지 그대로 쑥 나오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쇄도잉을 하는 과정에서 독해 공부도 되고, 제가 아까 일석사조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지문을 분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답답하고 지루한 감은 있죠. 아마 긴 거 한 지문에 한 5-6시간? 근데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 법은 그냥 잘 때려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듣기는 답을 몰라도 적고 봐야 되거든요. 뭐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써서 틀린다고 해서 감점을 더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란 마인드로 일단 답을 다 적으세요. 스펠링 정도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듣기에서는 자잘한 스펠링 오류 같은 건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춘 게 한 3-4개 된 것 같아서 이번에 15점 받고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문 전부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때려 맞추게 해주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캐치해내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듣기는 이렇게 말해봤자 결국 운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운빨이라는 건 주제빨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제 점수표를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듣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약 2달간 열심히 쇄도잉을 하긴 했었지만 모의고사 사회본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제가 2달간 열심히 해서 시점이나 오른 게 아니라 그냥 3월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주제로 나와서 3월엔 점수를 저렇게 받은 거고, 5월엔 그냥 제가 좀 잘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점수가 높았어요. 제 생각엔 세0 단계에서부터는 각 시험들이 난이도 차가 있다기보다는 그날 그 시험이 다루는 주제가 점수에 제일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분야의 어휘에 따라서 강한 지문, 약한 지문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3월보다 5월의 지문이 절대적인 난이도가 더 쉬웠다기보다는 그냥 5월 주제가 저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 번호를 적고 대기하는 동안에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조금 문제가 비쳐 보여요. 심히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쇄도잉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좋은 주제가 오길 바라자. 사실 독해는 아까 듣기 때처럼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배두 때랑 다른 게 없어서 그냥 읽고 풀면 되거든요. 뭐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먼저 읽고 풀기, 문단 읽으면 요약해놓기, 파란 볼펜으로 밑줄 가능, 문제가 문장 인용을 원하는지, 자신의 언어로 바꿔 쓰는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쥐스티피카시용에서는 지문 인용할 때는 따옴표 써주기, 자신의 문장으로 써야 할 땐 슬롱 르주흐날리스트, 슬라브디흐크 같은 말로 써줄 수 있다든지 등등. 독해 자체가 워낙 해석 노가다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진짜 노력 빼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독해를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달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델프는 4가지 파트가 구별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달프는 그냥 독해가 모든 파트의 베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분야에서 다 독해가 쓰여요. 듣기에서는 오디오 나오기 전에 재빠르게 훑을 수 있는 독해 능력도 필요하고, 쓰기에서도 두균화되는 긴 지문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애초에 쌍떼즈를 작성조차 할 수도 없고, 게다가 말하기는 긴 지문 2개를 시간 안에 빨리 읽고 요약해야 돼요. 그만큼 독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신문 기사나 문학 작품이 지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문학 작품은 사실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자. 에세 부분은 델프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우선 작문의 기본은 글자 수 맞추기예요. 요구된 글자 수의 10%가 부족하거나 넘칠 때마다 1점씩 깎습니다. 글자 수는 채운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못 채우면 감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배분을 잘 하고 쌍떼즈에 보통 1시간 반, 에세이 1시간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단도 구분을 잘 해주고 그거를 접속사로 잘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쌍떼즈에서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어진 문장을 재구성하되 간결하게 써야 해요. 사실 작문은 쌍떼즈가 문제인데 우선 제가 링크 하나 여기 밑에 설명창에 걸어드릴게요. 이 사이트 하나만 보셔도 쌍떼즈의 모든 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왜냐면 제가 학생 때 입시 논술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지문 요약 같은 거랑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과였는데도 그런 게 한국말로도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언어 능력 평가라기보다는 지적 능력까지도 평가한다는 느낌이 이 쌍떼즈에서 좀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작문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드 볼 때도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하면서 좋은 문장 발견하면 그대로 외워서 써먹는 그런 식으로 어찌저찌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발표 시험에서 12점을 받았어요. 그 후에 계산해보려고 인터넷 첨삭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했는데 별로였어요. 그때 든 생각이 이 좋은 문장 외워 써먹기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떼즈의 모범적인 예시 2개, 에세이의 모범적인 예시 2개를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토치 하나, 반점 하나 그대로까지 그냥 전부 다 외웠어요. 네, 이런 거. 그대들은 모두 외울지어다. 그 결과 2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봤을 때는 19점을 받고 선방했습니다. 모범적인 예시라고 해도 아무거나 무턱대고 외우는 건 아니고 저는 외울 예시들을 글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줬어요. 이 쌍떼즈는 제가 외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도입, 문제제기, 원인, 결과와 해결책 순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결과나 해결책이 주어진 지문에서는 저는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 이 쌍떼즈는 도입,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 그것들의 원인 이런 식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지문이 나오면 저는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했어요. 에세 또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템플릿이라든가 격식을 차리거나 좀 더 무거운 주제에 쓰기 좋은 템플릿 이렇게 나눠서 외웠어요. 실제 작문에서 제가 할 일은 우선 문제를 보고 쓸 템플릿을 정한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단어들만 다양하게 바꿔서 넣어주면 됐었어요. 단어를 다양하게 써주는 것. 사실 이게 작문의 최고 핵심이에요. 프랑스어로 고급스러운 문장을 만들려면 최대한 단어의 중복을 피해야 하고 그것이 시험에서의 고득점에 오르는 길이에요. 이거는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어는 언어 특성상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진 않는데 프랑스어는 되도록이면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동의어들을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섭하다라는 동사도 앵떼그분이 스멜레드 quelque chose, 스미세 던 quelque chose로 써줌으로써 어휘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첨삭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작문하고 그걸 첨삭해봤자 한국인이 쓰는 전형적인 문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법의 모든 요소를 써주면서도 좋은 짜임새를 가진 어휘량도 풍부한 점수를 높게 받는 그런 식의 작문을 쓰는 법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언어란 게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외우자.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계속 하는 말인데 이 파트는 진짜로 배드랑 다를 게 없어요. 지문이 긴 거 2개로 나오고 시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죠. 발표 시간이 길어졌다기보다는 그냥 토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제가 독학이라고 말했었지만은 딱 하나 말하기만큼은 이번엔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프렌치톡이라는 곳에서 화상 불어를 일주일에 2시간씩 6개월 했었어요. 왜 수강하게 되었고 얼마나 도움받았는지는 저희 후기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할게요. 제가 아까 작문 때도 강조한 사항인데 고급 문장을 쓰는 거 그게 항상 점수를 잘 받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형에 걸맞는 문장들로 말하면서 내가 이런 문법이나 단어도 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뽐내주면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필요해요. 너무 간결하고 쉬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고급 말하기를 하기 위해 전략 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 노트는 원래 제가 단어 정리하는 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켠에는 프로듀스형 파트들에 대비한 이런 부분을 만들어뒀어요. 먼저 제가 잘 안 쓰는 문법적 요소들과 유용한 접속법 구문들을 정리해봤는데 저는 슬릭비나 동, 엉이, 르겔, 대과거 같은 거를 실제 상황에서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특히 르겔 같은 거는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냥 이유를 말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셀라, 해존, 포, 라겔 같은 구문을 외워서 써가지고 이 르겔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자주 했어요. 이거는 속담 모음인데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발표의 결론 부분 정도에 써주면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주면서 간지까지 챙기는 효과가 있죠. 촌철살인이라고 할까. 레프티 휘스퐁 레콩드 히비에흐 같은 거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써주면 작은 실천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거에 끼워 맞춰줄 수가 있고 면접관한테 반박을 하고 싶을 때는 렁페 에 파베 드 본 앵덩시용 이런 거 하면 아주 있어 보이죠.
이것들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나름 정리해 놓은 건데, 괜히 예시 같은 걸 들 때도 example 그런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알라 루미에르 드 몽 엑스페리언스 같은 거 하면 더 있어 보인다고요. 이거는 서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사들인데 강조하고 싶을 때 그냥 여러 가지 골라서 써요. 이거는 제 말하기에 도입부를 책임져주는 템플릿이에요. 저는 이걸 외워가지고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개요를 설명해요. 반박 전용 템플릿도 있는데 면접관들은 우리의 발표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시면은 Après l'écoute de votre pensée, je crois que vous avez raison. 이렇게 상대방을 한번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Mais selon moi, je ne suis pas de votre avis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도 때우고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뭐 혹시 질문 못 알아들었을 때는 Est-ce que vous pouvez répéter s'il vous plaît 이런 거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달프에서 다루는 주제 15가지랑 그 주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달프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15가지는 크게 La santé,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les voyages et le tourisme, les sciences, la langue française, l'éducation, la nourriture et l'alimentation, la lecture et la littérature, le travail, l'écologie, les nouvelles technologies, l'apparence et la mode, les problèmes sociétaux, le bonheur et le bien-être, les âges de la vie가 있습니다. 저는 5할 할 때 뽑은 주제가 3월에는 화성의 식민지와 5월에는 노인의 삶을 뽑았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화성 식민지화 같은 건 레 누벨 테크놀로지나 레 시언스에 해당되겠고, 노인의 삶은 이 레자주 델라비에 해당되는 주제죠. 아무튼 저는 이런 노트를 달달 외워서 자주 써먹었네요. 참고로 준비실에는 불불사전이 구비되어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찾아볼 시간에 다른 거라도 끄적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처음에 주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골랐으면 고른 주제의 번호를 종이에다가 적어가세요. 안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해요. 이건 딱히 결론 낼 게 없네요. 달프부터는 서울, 부산 아니면 인천, 대전 이런 식으로 두 곳에서밖에 시험을 안 보는데 큰 도시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지방 사람은 미리 거기 가 있어서 2박 3일 동안 숙박하면서 시험 봤네요. 저는 달프를 부산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쳤었는데 사람은 한 부산은 8명, 대전은 40명 정도 됐었어요. 서울에서 보는 사람은 이거 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는 안 쳐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방은 사람이 적어서 좀 더 시험 환경이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게 해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델프 볼 때 5할 시간에 4팀을 한 교실에서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집중하기가 불편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사소한 사항들보다는 자기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장들마다 자잘한 부분에서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그날 감독관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프는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물이나 간식도 먹게 해주는데 부산 시험장에서는 한국 감독관 분이셨는데 물만 먹게 해주셨고, 이제 대전 시험장에서는 프랑스인 감독관이셨는데 물이랑 간식 둘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마 감독관 바이 감독관이겠지만 필요하시면은 물이랑 간식 둘 다 챙겨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할 준비할 때 부산에서는 자기가 뽑은 지문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게 해줬었는데 대전에서는 그런 거를 일체 금지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차이들이 있나요? 그리고 고사장에 가면은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아니 이게 4시간을 앉아있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아침에 물을 적게 먹던 거에서 조절할 수 있겠는데 화장실을 중간에 다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1분 1초가 귀할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달프에 도전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어요. 1년간 안에서 프랑스어 감도 많이 잃었었고 주변에서 달프는 프랑스 체류 경험이 있어야만 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배두도 헤쳐왔다면 수영도 가능할 거예요. 배두보다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주제를 다룰 뿐이지 언어적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시험비죠. 달프를 따고 드는 생각으로는 첫 번째, 나는 여전히 불어를 잘 모르겠다. 예전에 세영이면 막 라디오도 그냥 들리고 프랑스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전히 안 들립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슬슬 유학 준비도 하고 학교도 복학할 겸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니 유학원에 갔더니
나는 C형이 있긴 한데 여전히 불어가 힘들다, 어학원을 가야겠다 말을 하니까 다들 공감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엉이나 아두 상태로 프랑스로 떠나는데 나는 이미 어학이 완벽하대. 어학원 안 가도 된대. 가고 싶어도 C형반부터는 또 별로 없대. 근데 불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어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거겠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 세드도 맘먹으면 딸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평가 시험의 한계인데 시험 통과 위주로만 공부하면은 본인이 실제 그 레벨은 아니어도 합격은 해요. 근데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따더라도 제 실력이 향상될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시간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분량이 20분이나 나올지는 몰랐어요. 무엇보다 20분짜리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매우 지겨워요. 자세한 작문 양식이나 말하기 구성법 등등은 담지 못하고 잡다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을 다루고 싶다는 게 이 영상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요. 제 채널 보시면은 딜프 영상도 있는데 그거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역시 학원이나 과외 다니는 것, 그게 제일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지?